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만약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는다면, 그때 가장 후회할 건 뭘까? 저는 얼마 전 96살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평생 교사로 일하시고, 6.25 전쟁도 겪으시고, 자식 셋 키우시고,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신 분이죠. 그분이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후회는 놀랍도록 비슷하더라.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셨죠. 내가 지난 40년 동안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장례식장에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봤는데 말이야. 다들 마지막 순간에 똑같은 얘기를 하더구만. 그분이 말씀하신 그 후회들은 돈도, 명예도, 집도, 직장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오늘을 바꿀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마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이 하나쯤은 떠오르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하지 않은 시간들. 96살 할아버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한참을 침묵하셨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말할 수 있을 때 말해라. 기회는 생각보다 오래 기다려주지 않는다. 할아버지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던 72세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였어요. 그분은 평생 아버지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아버지는 무뚝뚝한 분이셨고 우리 집안은 원래 그런 말 안 하는 집안이었으니까. 박 할아버지는 그렇게 50년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사랑해요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죠. 박 할아버지는 장례식장에서 처음으로 아버지 귀에 속삭였다고 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날 이후 박 할아버지는 매일 그 말을 후회했습니다. 왜 살아계실 때는 그 말이 그렇게 어려웠을까? 할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똑같더구만.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 줄 아나? 왜 그때 말 한마디 못했을까?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작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할머니께 사랑해요라는 말을 평생 5번도 안 한 것 같아요. 부끄럽고 쑥스럽고 괜히 오글거리고. 근데 할머니 장례식 날 제가 가장 후회한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그거였어요. 왜 그 말 한마디를 못했을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 있으신가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고, 형제자매일 수도 있죠. 그 사람에게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 말 중 하나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건 지금 하라는 신호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니라,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영상 끝나고 5분만 시간 내서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보내보세요. 그 5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지 않을 5분이 될 겁니다. 하고 싶었던 일을 끝내 미루기만 했던 선택들. 할아버지가 가장 강조하신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실패보다 미룬 걸 더 후회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할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병원에서 만난 67세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회사원으로 일하셨는데 은퇴하자마자 암 진단을 받으셨대요. 병상에서 김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돈 벌면서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해봤어요. 유럽 여행, 은퇴하고 가야지. 기타 배우기, 시간 나면 해야지. 아들이랑 깊은 대화, 주말에 해야지. 근데 그 나중이 영영 안 오더라고요. 김 선생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실패는 기억도 안 나는데 안 해본 일들은 밤에 불을 꺼도 생각이 나요.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지 않나요? 아, 나 이거 하고 싶었는데.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악기,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 도전해보고 싶었던 새로운 일, 화해하고 싶었던 사람과의 관계, 시작해보고 싶었던 운동이나 취미. 우리는 항상 말합니다. 조금만 여유 생기면, 돈 좀 더 모으면, 다음 달쯤, 내년에는
근데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내가 96년을 살아보니까 완벽한 타이밍이란 건 없더구만. 돈이 충분할 때도 없고, 시간이 충분할 때도 없고, 준비가 완벽할 때도 없어.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지금 당장. 저도 이 말을 듣고 뭔가 확 바뀌었어요. 저는 5년 동안 일본 여행 가야지 하고 미뤘거든요. 바빠서, 돈 없어서,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핑계 대면서요. 근데 할아버지 이야기 듣고 나서 그날 저녁에 바로 비행기 표 끊었습니다. 3개월 뒤 출발이었는데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안 후회한 결정이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당장 뭘 하고 싶으세요? 그게 답입니다. 그걸 내일 시작하세요. 아니, 오늘 시작하세요. 지금 영상 잠깐 멈추고 댓글에 적어보세요. 나는 이것을 하고 싶다. 적는 것만으로도 이미 시작입니다.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마음의 꼴을 방치한 것. 이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가 들려준 한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80대 이 할머니는 15년 동안 친동생과 말을 안 했답니다. 왜 싸웠냐고요? 어머니 유산 문제였어요. 근데 그게 엄청난 금액도 아니었답니다. 낡은 집 한 채를 누가 가져갈 건지, 어머니 유품을 어떻게 나눌 건지, 그걸 가지고 서로 감정이 상했고, 언니가 먼저 사과해야지. 동생이 먼저 연락해야지. 이러면서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동생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장례식장에 가셨고 영정 앞에서 주저앉아 울었답니다. 미안해. 미안해. 그냥 내가 먼저 전화할 걸.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후회하며 살더구만. 단 한 번만 먼저 손 내밀었으면.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기분 때문에 15년이라는 시간을 버린 거지. 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게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몇 년째 연락 안 하는 친한 친구. 싸우고 나서 말 안 하는 형제자매. 오해가 생겨서 멀어진 동료. 서먹해진 옛 연인. 처음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했는데 1년, 2년, 3년. 점점 더 연락하기 어려워지죠.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인간관계의 진짜 문제는 갈등이 아니라 방치야. 풀지 않은 매듭은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히 조여져.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와 사소한 오해로 싸웠어요. 걔가 먼저 연락하겠지. 내가 왜 먼저 연락해? 이러면서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 친구 SNS를 봤는데 결혼 소식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순간 느꼈어요. 아, 나는 내 친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도 모르고 살았구나. 그날 바로 메시지 보냈습니다. 야, 미안해. 그동안 연락 못해서. 결혼 축하해. 친구의 답장은 3초 만에 왔어요. 너도 미안했어. 나도 연락하고 싶었어. 고마워. 그게 5년 전인데 지금도 그 친구랑 연락하면서 지내요. 만약 제가 그때 용기 안 냈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이름 있으시죠? 그 사람과의 관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먼저 손 내미는 건 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용기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오늘 저녁에 그 사람한테 짧은 메시지 하나 보내보세요. 오랜만이야. 잘 지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남의 기준대로 살았던 삶. 이게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가장 큰 후회입니다. 거의 모든 노년층이 공통적으로 하는 후회래요. 할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74세 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평생 의사로 일하셨는데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저는 평생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건 음악이었어요. 작곡가가 되고 싶었죠. 근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음악으로 어떻게 먹고 사냐? 의사가 되어라. 그래서 저는 의사가 됐습니다. 40년 동안 환자 보고 수술하고 돈 벌고 남들 보기엔 성공한 인생이죠. 근데 있잖아요. 막상 인생의 끝이 다가오니까
내 인생이 어땠는지 기억도 나지 않더라고요. 남들이 좋다는 대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 정작 나는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 최 선생님은 병상에서 생애 처음으로 곡을 하나 만들었어. 짧은 피아노 곡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지. 그분이 내게 이렇게 말하더군. 이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제가 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이렇게 살고 계신가요?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 주변이 좋다는 결혼, 남들 눈에 그럴듯해 보이는 삶, SNS에 올리기 좋은 모습. 그런데 정작 내 마음은 행복하지 않은. 저도 그랬어요. 대학 전공 선택할 때 저는 문학을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은 경영학을 원하셨어요. 작가로 어떻게 먹고 사냐? 안정적인 직장 가려면 경영학이 낫다. 그래서 저는 경영학과를 갔습니다. 4년 동안 정말 재미없었어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죠. 졸업하고 회사 들어갔는데 2년 만에 우울증 왔습니다. 병원에서 상담받을 때 상담사가 물었어요. 당신은 정말 뭘 하고 싶으세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살았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퇴사하고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반대하셨고, 친구들은 이상하게 봤고,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죠. 근데 있잖아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늦은 건 없어요.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이는 핑계가 안 돼. 70살에 시작해도, 80살에 시작해도, 진짜 내가 원하는 걸 하는 순간, 그때부터가 진짜 인생이야.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건 뭔가요? 남의 시선 다 내려놓고, 부모님 기대도 잠깐 접고, 세상의 기준도 무시하고, 오직 나만 생각했을 때, 뭘 하고 싶으세요? 그게 답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알려주는 단 하나의 진실. 96살 할아버지와의 대화가 끝날 무렵, 할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후회는 찾아오는 게 아니야. 우리가 불러들이는 거지.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다르게 선택하면 마지막 순간은 훨씬 따뜻해진다네. 그분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운이 좋았어. 60살쯤 되어서야 깨달았지만, 그래도 30년은 내 방식대로 살 수 있었으니까. 사랑한다는 말도 아내한테 매일 했고, 미루던 여행도 다 갔고, 관계도 정리했고, 하고 싶은 일도 했지. 그래서 지금 나는 후회가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 나도 96살에 이렇게 말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 함께 약속해요. 오늘부터 단 하나로 바꿔봅시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사람에게 오늘 연락하기. 미뤘던 작은 꿈. 내일부터 시작하기. 풀지 않았던 관계. 용기 내서 먼저 손 내밀기. 남의 기준이 아닌 내 마음 따라 살아보기.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전혀 다르게 만들 겁니다. 할아버지가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젊은이, 인생은 짧아.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닫지. 부디, 너는 일찍 깨달았으면 좋겠구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걸 계기로 작은 한 걸음 내디뎌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이것을 시작하겠다. 여러분의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